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지방만 쏙 빼는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비포 애프터입니다. 처음 시작한 날은 9월 15일이고요.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체중은 55.3, 그리고 체지방률은 29.5%, 좀 부끄럽네요. 지방 무게는 16.3, 그리고 근육량은 66.6%, 그리고 내장 지방 지수는 6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10월 13일에는 체중은 51.8, 그리고 체지방률은 25.1, 그리고 지방 무게는 13kg이었고요. 근육량은 70.6%, 그리고 내장 지방은 확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초대사량은 1207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2개월 동안 건강한 방법으로 7kg 감량하는 게 목표였고요. 첫 한 달 동안 딱 목표치를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빠진 체중 중에 3.5kg이 토탈이었는데 그 중에 지방 무게만 3.3kg이 빠졌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은 하지 않았는데 근육량은 오히려 4% 늘었다는 것도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기초대사량이 전혀 떨어지지 않아서 아주 미비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변동이 없어서 그 또한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건강 지표나 제가 느끼는 에너지 레벨들이 다 올라가서 너무 만족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저는 앞자리 바뀔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급진급바 매력적이긴 하죠. 근데 뭐다? 급바 요요다. 잊지 마세요. 급바 요요. 여러분, 힘들게 다이어트하고 요요 경험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풀떼기랑 고구마, 닭지찌 이런 것만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싶으세요? 아니, 우리한테 미각이 얼마나 축복인데 큰 행복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걸 왜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요? 하루에 얼마 물 마시기 목표 이런 거 딱 정해놓고 반대로 몸에서 수분만 빼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가 진짜 빼고 싶은 건 수분이 아니라 그 지긋지긋한 지방이잖아요. 뱃살. 나 현타 오네. 옛날 생각 막 나.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아니에요. 제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정보는 찾아보니까 너무 넘쳐나요. 쉽고 자극적인 것만 찾아다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가장 어렵고 위험한 방법이었어요. 제가 주로 참고했던 책들 중에 꽤 괜찮은 책들 몇 권 소개해 드리고요. 최강의 식사는 방탄커피 창시자라고 하죠. 네. 이 안에는 굉장히 재료들에 대한 소개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보시면 도움이 되고, 물론 저도 이 모든 것을 억셉하지는 않아요. 저한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비만 코드 같은 경우는 제이슨 펑 박사님이 이제 쓰신 건데, 다이어트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 바꾸신 분이죠. 제2형 당뇨의 권위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만 치료 쪽에 이제 권위자이기도 하세요. 그리고 뭐 저희가 간헐적 단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뭐 사실 논란들은 많잖아요, 여전히.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논문이라고 다 같은 논문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신뢰도가 있는 그런 논문에서 우리가 발췌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뭐 연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사실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논문도 많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 속에서 조금 좋은 정보들을 선별해내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저명한 그런 학술지를 참고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로바이옴 쪽은 제가 그 서울대 교수님 채널 여기서 많이 참고를 했어요. 아무튼 제가 나중에 더 디테일한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다이어트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의대로 약간 세대별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1세대는 칼로리 제한식, 2세대는 저탄고지, 3세대는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칼로리 제한식은 많은 책과 논문에서 이미 이건 잘못된 접근 방식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약간 인아웃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칼로리 계산을 하면서 탄수화물,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 그리고 지방은 9칼로리. 그래서 저지방이 유행을 했죠. 그래서 지방을 제한하는 그런 식사가 유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1차원적인 접근이고,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지 않았겠죠. 누구나 쉽게 살을 뺄 수 있었겠죠. 근데 저런 제한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이슨 펑 박사님은 최악의 다이어트 조언은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뛰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2세대가 이제 저탄고지. 아까 방탄커피 창시자 말씀드렸잖아요. 방탄커피를 필두로 이제 저탄고지가 엄청 유행을 했죠. 근데 물론 여기서는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잘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저탄고지를 하더라도 클린하게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호르몬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먹는 순서나 아니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게 있는데, 그러면 지방을 이제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식단과 그 다음에 식사법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한 이제 누명이 벗겨졌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탄수화물에 대한 누명이 또 씌워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탄수화물이 정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혈당을 높이는 건 맞거든요. 근데 뭐 곡물 탄수 같은 경우는 사실 또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탄고지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과일과 그 다음에 곡물 탄수를 좀 많이 제한하시고 채소 탄수에는 좀 열려 있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제가 해봤을 때 퀄리티 있는 어떤 배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곡물 탄수가 또 진짜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소 탄수, 곡물 탄수, 그 다음에 과일 탄수 모두 중요한 부분들이라 저는 좀 골고루 먹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3세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장이 이제 제2의 뇌다 이런 얘기도 하고, 면역 체계 그리고 자가 면역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이제 있으면서, 근데 거기에서 영향을 주는 게 장 내의 그 생태계를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탄수화물이란 거죠. 여기서 탄수화물에 대한 해명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2세대랑 3세대에서 공통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게 간헐적 단식이랑 오토파지예요. 여기서 오토파지가 되려면 24시간 이상, 48시간 이상 좀 긴 단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식사를 제한하는 약간 이런 느낌들은 간헐적 단식이라기보다 시간 제한 식사?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거 하나 볼게요. 지금, 전 세계 당뇨병으로 사망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뇨에는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어요. 근데 1형 당뇨는 선천적인 거고, 2형 당뇨는 유전이랑 노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긴 한데, 최근에는 이 급격한 증가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많이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 중에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페이지 되게 재밌어요. 제가 나중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재밌는 통계 데이터들 너무 많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어마무지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당뇨병 전 단계가 1,500만 명이래요. MZ세대 당뇨병이 엄청나게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 중에 20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2022년 10월 의협신문에 나온 거를 제가 발췌를 했고요. 저는 20대에 약간 이런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이 마라탕후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어, 자, 각각의 약간 문제점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칼로리 제한식은 일단 기초 대사량을 저하시켜요. 그리고 체수분이랑 근육도 감소시키고, 그리고 살을 뺀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요요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우리의 이 호르몬과 우리의 뇌와 이런 게 모두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니까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심해요. 그리고 심하게는 식이장애도 옵니다. 네, 저는 1세대에는 이미 많이 잘못됐다고 밝혀졌으니까 여러분이 이 고리는 제발 끊으시길 바랍니다. 네, 2세대와 3세대는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잘 맞고 잘 하고 계시는 분도 많고요. 근데 가끔 저급한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곡물 과일 탄수를 너무 급격하게 제한하시는 분들은 약간 사이드 이펙트도 많이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탈모랑 약간 생리불순 이런 것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좀 유연하게 접근을 하시면 훨씬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일 채소식 다 좋은데 근데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그래서 소다식단은 어떠냐 하면 약간은 클린하고 균형 잡힌 탄단지예요. 근데 인슐린과 마이크로바이옴의 콜라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의 장점과 마이크로바이오의 장점을 잘 섞어서 결국은 깨끗하고 균형 잡힌 탄단지를 간다 이거고요. 저도 똑같이 간헐적 단식에는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토파지 48시간 단식은 아직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월 1회 정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그거는 3개월 차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16대 8도 하고, 24시간 단식도 하고 있는데요. 그냥 그때그때 땡기는 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16대 8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을 할 수도 있고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 저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녁을 드실 경우엔 좀 일찍 드시고 최대한 공복 상태에서 주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언스지에서도 나왔는데 저녁 식사를 제한하는 게 굉장히 수명 늘리는 데까지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어떤 방법론은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는 비우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좋은 걸 하기 전에 일단은 나쁜 걸 끊어내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게 비우기 단계예요. 첫 번째는 정제탄수화물, 정제당 완전히 끊어내셔야 되고요.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 그 다음에 간식과 배달 음식, 이런 것만 여러분들 비우셔도 아마 어마무지하게 개선이 되시고 살도 많이 빠지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간헐적 단식을 추가하면 살은 진짜 쑥쑥 빠지는데 그렇다고 건강해지는 거랑은 약간 별개인 것 같아요. 살이 빠진다는 것과. 물론 비만인 상태에서 체중 감량을 하면 그것 자체가 건강 효과가 있긴 하지만요. 우리가 비웠으면 다시 좋은 걸로 몸에 채워줘야 되는데요.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조미료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클린한 식자재를 우리가 쓴다고 하더라도
모든 음식에 조미료가 들어가잖아요. 뭐 기름이든 간장이든 그런 것들. 근데 그걸 바꾸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조금은 있겠지만요. 그래서 조미료 바꾸는 거. 자, 조미료 바꾸기는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뭐 항상 제가 그렇듯 좀 지루하지만 네,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클린한 식자재, 네, 이것도 제가 레시피 소개하면서 하나씩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른 탄단지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탄단지의 역할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 다 필요한 필수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먹어주는 게 좋고, 간헐적 단식, 중요한 거는 공복 상태에서 주무셔라. 그러면 사실 다음날도 엄청 개운하고 부대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날 컨디션이 진짜 좋답니다. 네, 여기까지는 어떤 이론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하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3, 4단계인데 뭐냐면 자, 1단계, 2단계에서의 어떤 모든 이론들은 사실 사람보다는 동물 실험이 더 많아요. 물론 사람들로 연구한 그런 결과들도 있지만 아주 뭐 길게 대규모 집단에 이렇게 하기는 사실 힘들죠. 그리고 설령 그런 게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거든지 자기한테 맞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직접 기록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면서 조금씩 바뀌어 갔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식사 시간과 식사 내용은 기록을 해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아, 내가 언제 먹었고 무엇을 먹어서 이랬는지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단을 하면서 이제 스마트 체중계를 이용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체지방이랑 이런 거를 좀 다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기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고 계시는지 아닌지는 여기서 다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미터로 알 수 있는 게 대변과 소변과 에너지 레벨이에요. 대변은 우리가 보통 그 바나나 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조금 굵직하게. 근데 그 단단한 거 말고요. 약간, 알죠? 그 느낌. 네. 그런데, 그 배변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저는 골고루 탄수화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피를 키우는 거 있어서 진짜 곡물 탄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꼭 저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통밀빵 드세요. 통밀빵도 링크 걸어 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만들기 쉽고. 네, 그리고 소변은 우리가 막 물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꼭 맞는 말도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화장실을 갔을 때 그 소변에 컬러를 보면 돼요. 색깔. 그래서 약간 뿅아리 노란색 그게 가장 좋고요. 거기서 조금 탁하거나 진하거나 그러면 내가 지금 체내 수분이 부족한 거니까 한 컵 이상 좀 나눠서 드시고요. 그냥 배출했으니까 한 컵은 기본적으로 드셔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드시면 병아리 색으로 나와요. 그러면 아, 나 지금 잘 먹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은 내가 오늘 컨디션이 어땠는지 체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클린하게 이렇게 지키신다면 에너지 레벨 너무 좋아지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어땠나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 가장 어렵고 위험한 방법이었어요. 돈만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만 버리는 게 아니라 몸도 버리죠. 멘탈까지 탈탈 털리죠. 많이 털려봤죠? 근데, 사실, 요런 것만 이해를 하면 평생 써먹을 수 있고, 우리가 에너지 레벨도 진짜 쫙 올라가요. 그래서 일이 너무 잘 돼. 그리고 즐거우니까 진짜 짜증낼 일도 없어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식단 개선을 하면서 멘탈 관리, 그리고 뭐 자존감까지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식습관이란 게 식단 문제만은 아니고 되게 확장된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그동안 내가 얼만큼 괴롭혔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근데 기저질환이 없는 내장 지방이 많은 과체중 일반인인 경우에는 3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2개월 정도에도 충분하더라고요. 정상적인 자기의 체중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리고 제가 클린 식단을 한다고 하면 이게 너무 타이트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뭐 외식을 할 때도 이거 먹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제 장보기 물가,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유기농이네 뭐네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영양제를 다 끊었어요. 이거를 하면서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 많던 영양제를 안 먹어도 돼서 오히려 정말 더 좋은 올리브 오일 사는 데 투자를 하고요. 오히려 식자재에 그거를 다시 투자를 하게 되니까 몸은 더 좋아지고 오히려 경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시면 쭉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클린 식단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잠깐 조금 이렇게 유지식단은 완전 클린 식단은 아니거든요. 저는 유지식단 할 때는 사실 슈레드 치즈도 먹고 완전 클린하지 않은 것도 먹긴 먹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띠아 같은 것도 뭐 살짝 통밀 또띠아긴 하지만 사실 완전 클린하진 않더라고요. 먹긴 먹는데 그런 거 살짝 비껴나가도 몸이 굉장히 빨리 회복해요. 그리고 뭐 회식이라던가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엄청 뭘 먹었어요. 몸에 나쁜 걸 먹었다고 하더라도 떡볶이, 튀김 최악이잖아요. 그 기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몸은 회복합니다. 다만 이 정크푸드를 그리는 이 지금 곡선이 세 개가 연달아 있다. 이러면 회복 속도가 느리고 더 많이 가면은 이제 또 체질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골조가 제가 생각할 땐 한 6대1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한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클린, 정말 최상의 클린식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 제 몸이 더 예민해진다는 것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살짝살짝 이렇게 정크푸드 섞어주고 내가 마음에 드는 먹고 싶은 외식 섞어주는 거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정체기가 오는데 그때도 이게 오히려 더 효과를 봅니다. 오히려 확 먹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그냥 조금 덜 먹거나 가볍게 먹거나 깨끗하게 먹거나 아니면 안 먹거나 단식을 하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좀 정체기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이어트는 나에게 맞는 올바른 식단을 찾고 식사를 즐기는 습관을 들여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평생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잠깐 다른 길로 샜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쭉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내가 벗어나는 외도가 크게 길지 않다면, 크게 잦지 않다면 몸은 너무나 빨리 회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일단은 이렇게 한 저의 3년 후의 모습 그런 거를 좀 상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왼쪽 루틴은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오른쪽 루틴은 정말 완전 습관이 되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 느낌조차도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거를 다시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템플릿을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템플릿 그리고 요 PPT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만의
어떤 3년 후의 모습, 나의 방향성,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습관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곧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곧 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의 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항상 그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레시피를 많이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요. 가끔 이렇게 다이어트 팁도 공유를 드리고요. 근데 레시피는 유지 식단과 그 다음에 클린 식단이 좀 나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빨리 살을 빼고 싶으시다면 클린 식단을 택하시고요. 이미 내가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유지 식단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방 잘 빼면서, 제가 내장 지방 전문입니다, 여러분. 지방 잘 빼면서, 그리고 맛있는 디저트 다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긴 시청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배꼽 인사. 네, 그럼 다음에 뵐게요.